제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고 좀 친밀감이 쌓이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마음에 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좀 잘 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잘 통했냐? 라는 말은 같이 일을 하는 상사분, 또 동료, 또는 팀원, 또 같은 하급자 직원들, 또는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아이들이나 또는 배우자분들과 잘 소통하고 잘 대화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잘 소통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힘이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내 이야기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데일 카네기 코리아의 마스터 트레이너 이미라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도 있지만 저는 종종 저를 소개할 때 프레젠더십 트레이너 이미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젠더십? 처음 듣는 말인데 프레젠테이션과 리더십의 합성어구나 라고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제가 프레젠더십 트레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와, 저분은 말씀도 잘하셔. 저분은 성품도 좋고 정말 전문성도 있는데 말씀까지 잘하셔. 이런 분들이 계시죠? 혹시 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말만 좀 잘하시면 좋으실 텐데 안타까워. 참 사람은 좋으신데 말씀만 조금 잘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분 떠올리시는 분 계십니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자, 이 세 분의 유형 중에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리더십 유형은 어느 스타일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뛰어나고 소통과 대화를 잘 해나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또 인성을 겸비한 리더라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리더십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좋은 프레젠테이션, 굿 프레젠테이션이 굿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 나아가 좋은 삶을 굿 라이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말을 잘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 주변에 일을 잘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리더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또 다른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잘 전달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역량이 되는 것이죠. 리더십에도 다양한 역량이 있듯이 프레젠테이션도 또 하나의 역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할까요?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어제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여쭤봤어요. 왜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왜 뻔한 대답을 당연한 질문을 하냐는 듯이 도리어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교수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지만 요즘 우리 교수들은요, 교수님들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또 나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면접도 준비해야 되지만 온라인 면접이 새롭게 너무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안에서 저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승진을 했는데요. 저는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결산 보고를 해야 되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대표님들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비전과 미션 또는 분기별로 내가 전달할 것이 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에 맞게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업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직업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주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더욱더 친밀감을 갖고 또 다른 대화의 장으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팀장으로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면 새롭게 회사에서 내려오는 정보 전달을 팀원들에게 잘 프레젠테이션 하면 팀원들은 혼돈을 갖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한 방향으로 목적을 갖고 일을 하는데 손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고객에게 나의 제품,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잘 설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충성 고객을 만들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목적이 되겠죠. 또 우리 기업에 계신 우리 CEO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늘 똑같은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안에 목적이 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확신을 줘서 조금 더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 일을 한다면 직원들의 행동 변화가 뒤따라오는 좋은 이익들이 있지 않을까요? 결국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 많은 다른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대표님이 계셨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내가 이야기만 하면 잔소리 같다고 한 이야기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제가 그동안 늘 정보 전달만 한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는 직원들에게 감동과 확신을 주자라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세일즈를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늘 제가 우리 상품의 가치를 판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늘 팔러 가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의 정보 전달을 급하게 하다 보니 어쩌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중에서 늘 쓸쓸한 마음 또는 무언가 부족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한번 지금 이 순간 잠깐 모든 걸 스탑하시고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또 다른 나의 역량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한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프레젠테이션 목적이 또 다른 방향성이자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을 열어주는 정확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